두 번째 시. 예, 두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그럼 단 한 번의 만남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영철 선생이 레이먼드 카버의 발사체라고 하는 시를 데려왔습니다. 이 발사체의 부제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위하여, 단 한 번의 만남을 무라카미 하루키와 레이먼드 카버가 가진 거죠.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데요. 이거는 주시연 선생께서 명료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발사체 무라카미 하루키를 위하여. 레이먼드 카버가 쓴 시입니다. 우리는 차를 홀짝였다. 내 책이 당신의 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타당한 이유들에 대해 점잖게 사색하면서, 당신이 내 소설들의 대풀이 나타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당신이 내 소설들의 대풀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 고통과 굴욕에 대한 대화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 순전한 우연이라는 그 요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팔릴 만한 것으로 옮겨졌을까? 나는 방 한 구석을 응시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다시 16살이 되어 대여섯 명의 녀석들과 함께 50년대식 다찌 세단을 타고 기우뚱대며 눈길을 달렸다. 고함을 지르고 눈뭉치와 자갈과 오래된 나뭇가지들을 던지며 공격하는 다른 녀석들에게 손가락 욕을 날려주었다. 우리는 급회전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우리는 그쯤에서 끝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내 쪽 창문이 3인치 정도 내려와 있었다. 3인치 말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역겨운 말을 외쳤을 때 그 녀석이 뭔가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유리한 위치에서는 그것이 공기를 가르고 고속으로 날아오는 것이 보이는 듯하다. 자기가 있는 쪽으로 유탈이 날아오는 것을 무시무시한 내혹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19세기 초의 군인들처럼 내가 주시하는 동안 그것이 허공을 빠르게 가로지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것을 못 봤다. 나는 이미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무언가가 날아와 내 옆머리를 강력하게 가격해서 내 고막을 망가뜨리고 내 무릎에 떨어졌다.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얼음과 눈으로 꽉 채워진 공. 굉장한 고통이었다. 굉장한 굴욕이었다. 횡재다. 기괴한 사고야. 100만 분의 1 확률이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터프가이들 앞에서 나는 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그것을 던진 그 녀석. 환성이 쏟아지고 남들이 등 두들겨줄 때 그 자신도 놀랐고 또 뿌듯했으리라. 바지에 손을 쓱 닦고는 좀 더 빈둥대다가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을 것이다. 그도 자라서 저 나름의 좌절을 겪고 인생에서 길을 잃기도 했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그날 오후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으리라.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언제나 너무 많다. 멍청한 차가 멍청한 길로 미끄러져 멍청한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린 일 따위를 왜 기억하겠는가? 우리는 방에서 점잖게 찻잔을 들어 올렸다. 잠시 동안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었던 방에서. 네, 발사체라는 시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 발사체가 뭡니까? 눈과 얼음이 섞인 이 뭔가 음, 네,
레이먼드 카버 귀를 고막을 때린 그게 발사체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시를 가능한 그림으로 변환하면서 읽어 나가면 딱 좋다라는 것이 이 시에서 아주 그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 앞부분부터 보면은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와 레이먼드 카버가 마주 앉은 거죠. 마주 앉아서 차를 홀짝였고, 레이먼드 카바의 책이 일본에서 잘 팔렸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점잖게 사색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나의 소설의 되풀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통과 굴욕이라고 하는 키워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것은 내 나이 몇 살? 16살. 16살. 그때의 고통과 굴욕의 기억이었다. 다찌차를 몰고 뽐을 내며 한 무리가 있는 곳을 회전하고, 그 뭐 요즘 아이들로 치면 폭주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놀면서 창문을 내리고 아이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욕을 하고 모멸감을 주는 말을 내뱉는 어느 순간에 지금 말한 발사체가 나에게 날아들었고, 잠깐 살짝 열려 있었던 3인치, 한 10cm 정도 열려 있었던 틈바구니로 그 발사체가 들어와 나의 귀를, 고막을 때려서 고막이 파열됐고, 나는 와, 옆에서 이런 기막힌 확률이 있다니 이거 대박인데? 라고 친구들이 환호하고 있는 속에서 아팠고 자기는 울었다. 끔찍했다. 고통스러웠고 굴욕적이었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술술 읽히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에 대한, 나와 함께 있었던 녀석들에 대한 그 뭔가 살짝 그 이 무정한 놈들에 대한 뭔가 한마디도 있고, 그러면서 발사체를 쏴서 나에게 던진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가 담고 있어요. 걔들도 놀랬을 테고 환호를 쏟아내면서 뿌듯했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갔겠지. 그러면서 그놈들도 자라서 자기 나름의 좌절을 겪고 인생에서 길을 잃기도 했을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는, 나에게 발사체를 던진 그는 그날 오후에 대해 다시는 인생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생각해야 할 게 많잖아. 멍청한 차가 멍청한 길로 미끄러져 멍청한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버린 일 따위를 왜 기억해야 돼? 우리는 방에서 점잖게 찻잔을 들어 올렸다. 이게 이제 거기까지 과거 회상을 하면서 찻잔을 다시 마시죠. 차를 마시죠. 잠시 동안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왔었던 방에서. 그냥 하나의 그 고통과 굴욕에 대한 풍경, 자기 경험의 풍경을 시에다 담아 놨어요. 그런데 이 시를 데려온 신영철 선생은 단 한 번의 만남이 남긴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시 평론을 쓰고 있어요. 대략 아마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이 전부이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와 어떤 인연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주 젊어서부터 이 레이먼드 카버의 글을 일본에 번역했고, 이 번역이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로 자기 의견이 여기서는 제 기억엔 밝혀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신영철 선생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있나요? 별로 없죠? 인생에 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오브가 인생이 원이잖아요. 네.
이 원은 여기서 근원적인 어떤 그런 이 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읽고 나서 한번 따져보죠. 시 그렇게 전체를 할까요? 읽고 나서 한번 아, 따져보기로 하죠. 네. 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라 신영철 선생이 아마 제가 정리한 수준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른 시에서는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음, 여기서는 그 두 사람이 단 한 번 만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왜냐하면 이 만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레이먼드 카버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위하여 이 시를 쓴 거잖아요. 예, 발사체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궁금해했던 이 고통과 굴욕이라고 하는 내 주제는 사실은 내 삶의 경험이었어. 이 이야기를 시로 남겨준 거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제가 뭔가를 이걸 소재로 글을 썼다면 고통과 굴욕을 떠나서요. 사실은 제가 이걸 못 읽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레이먼드 카버는 살짝 그 나에게 발사체를 던진 그를 약간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느낌이 살짝 그랬거든요. 유일식 선생님 마이크 켰다 껐어. 한마디 하시려다가 시인께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기나 했을까? 그도 나처럼 삶에서 인생의 길을 잃기도 했을까? 좌절도 겪었을까? 이 말이 대단히 중립적 질문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친구들, 그러니까 나를 그 시절에 내 고통을 알아채서 위로하기보다는 확률을 따지고 환호했던, 신비해했던, 또는 그걸 던져놓고는 환호 작약했던 상대편을 생각하지만 나는 여기서 연기를 봤어요. 연기. 고통과 굴욕이라고 하는 게 왜 왔어? 레이먼드 카버에게. 이것은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상대는 트리거죠. 직접적으로 발사체, 얼음 눈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던진 것은 가해가 맞죠. 그런데 얼음 눈덩이는 고막을 때렸지만 자기를 뽐내고 심지어는 뽐내면서 용용 죽겠지? 라면서 손가락 욕을 하고 더 모멸을 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가해잖아요. 그건 약간 여기서 가해자라는 느낌보다 음, 약간 이 훗날 일이 안 풀렸을 때 그 3cm밖에 안 되는 거기를 통과해서 내 고막을 때린 음,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약간 어, 말씀하신 연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되려면 이럴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국 알코올 중독이랑 싸우고 생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레이먼드 카버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그게 바로 음,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사랑받다고 느끼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죽기 전에 남긴 시에서는 음, 긍정으로 해석이 음, 되니까 약간 뭐 가해자보다는 이 안 좋은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음, 물론 그거의 사건이 부정적이긴 한데 그걸 애써 약간 긍정회로 돌린 느낌이라.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 선생이 하는 얘기는 네. 이 시가 아닌 거예요. 이 시가 아니라 사실은 레이먼드 카버의 만년글,
네. 만년의 조각글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집의 마지막 시인 레이먼드 아, 카바의 마지막 시집의 마지막 시인 만년의 조각글. 이게 이분의 마지막 작품이란 거죠. 레이먼드 네. 카바의 그 만년의 조각글 Late Fragment라고 하는 데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제 인생을 총평한다. 그 총평의 내용은 221쪽에 위에서 5번째 줄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이번 생에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 그렇다. 무엇을 원했길래? 이 지상에서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카버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그렇다 하더라도 even so에 우겨넣고 그랬지만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긍정한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가장 진솔하게 말하는데 성공한 이 시에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글자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깊은 삶 연구의 공부가 삶을 좀 더 깊게 살고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나는 좀 비판적으로 이 문장조차 읽혀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 삶은 누구나 다 긍정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사과한다는 건 자기 삶을 부정하는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난 사과가 참 쉬운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난 정말 언제든 사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음.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나는 더 자유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좀 더 삶이 자유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좀 더 깊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고통과 우연과 굴욕이 카바의 생을 지배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카바의 생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고통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찾아오는 우연 그리고 그 속에서 굴욕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삶의 한쪽이잖아요. 그게 나는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제. 오히려 이 시에서 대단히 중립적인 느낌이 있지만 내가 잘못 읽는 거일지 모르지만 나는 살짝 원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그 만년의 조각글이라고 하는 걸 읽기 전에 이 시만 놓고 보면 그렇고요. 만년의 조각글도 사실은 자유하고 좀 더 깊어진 삶이라면 나는 지상에서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원했다. 그의 삶이 너무도 가혹해서 사랑받는다는 이 느낌 하나를 갖고 살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걸로 일생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깊은 삶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노라.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사랑했노라. 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에서는 이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연기에서 오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시절에 가난했던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뽐내고 fuck you를 외치지 않고 그거보다 더 심한 욕들을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이죠. 그러면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참으로 부끄럽고 나에게 발사체를 던졌던 그 친구가 그런 상처 입지 않고 인생 잘 살고 있을까? 예. 나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는 좀 엄밀한 거죠. 조금 더 엄밀하게 에,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 태도는 사랑받는 걸 넘어 그럼에도 나는 사랑했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시 원이잖아요. 원. 레이먼드 카버는 원을 그렸고 그 친구들도 원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는 작은 원을 그려놓고 나를 그 안에 우겨 넣으려고 했고, 예,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잘못됐다고 하고 심판했죠. 근데 더 큰 원을 그린 사람은 그의 그 비난이며 뭐며를 다 품어내는 이게 그조차 사랑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 태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선으로 본다면 레이먼드 카버의 이 시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읽혔다. 인과 연기, 예, 인연이 불러일으키는 업이죠. 내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살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음, 가해자와 피해자로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원인을 있죠, 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해자가 확실하면은 음, 그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원을 넓히는 어떤 게 되는 음, 것 음,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되게 가슴 아프게 겪고 있는 국가의 70일이 됐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12구 참사를 겪고 있는 것이 7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뭘 잘못했어요. 이게 아깝게 목숨을 잃은 청춘들도 그렇고 그의 가족, 연인, 친구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주 선생의 질문은.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 또는 더 큰 원을 그린다는 것은 아이고, 그냥 내 팔자였어. 난 모르겠어. 이것이 용서는 아니에요. 음. 그것은 그것은 이런 일들이 내 새끼, 내 남친, 내 여친에게만 벌어지는 구조가 아닌 세상이라면 이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내 이 고통을 꽃으로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상대는 막강한 힘을 가졌고 상대는 매우 심각한 불감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가 쉽지 않은 상대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의 일과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어도 국가가 책임 안 졌어요. 근데 삶을 사랑한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퉜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원을 넓혀 나갔어요. 요만한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국가도 이제 원을 넓혀 나가고 있으니까 세계가 조금 더 자유하고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삶을 안전하게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속에는 자기가 겪은 개인적 고통, 이것을 사회적 사랑으로 승화한 사람들의 참여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그것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거기까지는 이 시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숙 선생님 마이크 켰다. 한 말씀 하소서. 제가 지금 저는요, 이 시를 되게 아름답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작가의 만남,
그리고 한 번 만났는데도 이렇게 지극하게 서로 생각한다는 것.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하루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고통과 그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고통, 우연, 굴욕. 고통, 고통과 굴욕, 우연. 우연과 굴욕. 그 세 가지를 하루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낱말에 맞추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어린 시절의 그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원망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루키가 말한 그 세 단어에 맞는 자기 한 장면을 생각해낸 게 아닌가? 그래서 발사체를 갖다가 생각해냈고, 그것이 하나의 장면. 저 뒤에 보면은 그런 해설에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 아주 평범한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선, 능력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거기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한 말하고는 좀 다르게 쓰여 있지만 그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하는 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작가는 어린 시절의 그 한 장면을 갖다가 어린 시절에 놀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시로 이렇게 승화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루키의 그 낱말을 생각하면서 하루키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그 두 작가의 그런 어떤 우정이 밑바탕이 된 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의 장면 밑에는 거의 원장면이라고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원장면 그리고 저는 명장면도 좀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어느 부분이 명장면으로 내가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해봤던 것 같아요. 들렸나 안 들렸나? 잘 들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를 빠져나와서요. 지금 차선을 잡느라고 음. 비가 선생님 너무 많이 말씀, 와서요. 네. 그 비가 소리가 많이 사실 이 빗소리하고 선생님들 말소리가 막 섞여갖고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서 제가 막 이거를 핸드폰을 귀에다 대고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명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정확히 제 그 논지는 짚으신 것 같고요.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네. 매우 타당하고 저도 거기 동의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담백한 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삶의 이야기를 하고 더 자유한 삶의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신영철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만년의 조각글을 데려다가 나는 사랑받았어, 충분했어. 무엇을 원했는데 이 지상에서 나를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네.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았다고 긍정했다. 이것을 신영철 선생이 데려왔어요. 데려오면서 더 나가지 않았다, 평론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억과 네. 이 세 가지, 고통과 우연, 굴욕이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데 이거를 중심에 놓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는 그 고통과 우연과 굴욕이라고 하는 게 왜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데 그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된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고 사랑받았으니 충분하다가 아니라 내가 깊이 돌아봤더니 결국은 사실은 나로부터 출발한 측면들이 있었다. 나도 가해자였구나. 네, 그 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구나. 가서 goddamn 이렇게 욕하고 뭐 불신 욕하고 fuck you, son of a bitch 뭐 이런 거 욕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더 심한 욕도 내가 좀 알아요. 근데
아, 이런 욕이 가해잖아요. 우연히 저쪽에서 저쪽의 아이들도 우연히 굴욕을 겪은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네. 우연히 정신적 고통을 겪은 거고 발사체를 만들어서 응징한 거잖아요. 던진 거, 그렇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신영철 선생님 그 언급을 안 했지만,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의 고통을 꽃으로 승화해낼 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잖아요. 음, 네, 음. 그런 반성적 텍스트로서 이거를 제가 조금 언급한 거예요. 그와 같은 성찰이 좀 더 필요하다. 덧붙여져야 네네. 된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찬수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저는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누구죠? 레이먼드 카버가 평생 자기가 소설을 쓰면서 고통이나 굴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썼고 이 감정 때문에 굉장히 삶이 좀 어려웠는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말년에 대해서 젊을 때는 뭐 고통이나 굴욕 이렇게 순간적인 우연으로 이 감정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년에 가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고 이제 그 쌤 얘기 들으면서 사랑받는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네. 저기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도착을 해서요. 위로 올라가야 돼서 이제 잠깐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잠시 두 번째 시를 마치고 한 7분 정도 쉴까요? 네. 네. 네.